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뉴욕의 김영환 시장 불러보겠습니다. 김 시장.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잡감한 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조금 더 커졌어요. 조금 더 커지고 소리가 좀 더 아까 이렇게 늘어진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크게 납니다. 애청자분들께서 이게 음향 얘기를 자꾸 하셔서 이게 마음에 걸리네요. 예, 마음에 걸리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무슨 정부 지원을 받는 KBS나 YTN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조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애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이 12월 22일 동지인데 문제는 북한이 오늘까지 전 세계의 외화벌이에 나선 노동자들을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 2397호. 그렇죠. 2397호인데 만약에 모든 전 세계 193개국의 그 해당 유엔 가입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면은 내일부터는 사실상 해외 돈벌이 나가는 북한 노동자는 제로여야 됩니다. 근데 네. 아닙니다. 지금 뭐 중간 뭐 집계가 나왔나요? 네, 중간 집계가 나왔는데 지금 19일, 이번 목요일이죠. 목요일까지 42개국이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23,200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비율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네. 그 위력이 있는 게 네.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뭐 목을 메고 있는 게 안보리 제재 좀 약화해 달라는 건데. 그렇죠. 제일 세트인 게 1718이죠. 저도 뭐 북한 얘기를 하도 오래 전부터 하니까 1718이 제일 먼저 나왔던 거죠. 제일 나왔던 게 이제 제일 강력한 네네. 제재였고 2397호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 지금 대통령이시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예.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취했던 제재 조치인데 한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3,000명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23%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북한에서 해외 파견한 노동자가 한 10만 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따가 한 번씩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가시면은 그 북한 식당 가시지 않습니까? 네. 예, 북한 식당에서 보면 노래 부르고 서브하는 그 아가씨들도 포함해서 또 보면 시베리아에서 벌목하던 노동자를 포함해서 또 중국에 한 5만 명 정도 나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현재까지 한 23,267명 정확히. 그래서 이행률이 23%인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호 발사 이후에 그해 12월 22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2397호를 갖다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네. 오늘까지, 즉 2019년 12월 22일까지 이행하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10만 명 중에서 여태까지 2만 3천 명이 지금 대략 송환됐는데 가장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잘 지키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가장 안 지키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러시아는 네. 1945년 이후 냉전 시대를 미국과 함께 이끌었던 강국이죠. 외교 강국이기 때문에 네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러시아가 가장 성실히 이행했다라는 거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저희 블라디보스토크 가보면은 그때 뭐 북한 식당도 있고 네네.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러시아는 그 세계를 자기들이 미국과 함께 이끌어왔던 그 경험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나라. 네. 문제는 중국인데 네네. 참 옛날 얘기다. 반기문 총장 계실 때 네. 뉴욕에 와서 반기문 팀들을 만나면 네. 중국도 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하는 국가 중에 하나다. 네. 예를 들어서 고려항공이 베이징에서 이제 출발할 때 네. 중국 당국에서 가가지고 중국 공안들이 가서 그 스튜디오스들 핸드백까지 뒤져가지고 네. 금수 사치품들이 화장품들이 네네. 들어간지를 단속할 정도로 해줬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공개 중간 보고도 비공개를 했다 그러죠. 네. 중국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네. 드디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이제 중국의 빵꾸내기가
현실화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중국과 북한이 결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거는 2012년이죠. 2013년이군요. 2013년, 2012년이군요. 장성택 처형입니다. 그렇죠. 네, 장성택 처형으로 말미암아 중국과 북한은 그야말로 굉장히 냉각 상태에 들어가고 마침 그때 북한이 이제 보면 시진핑 주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핵실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갖다 좀 단련시킨다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해서도 아까 공안들이 보면 그 승무원들의 핸드백을 직접 하나하나 뒤지는 등 고강도 제재를 가했습니다만은 김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 꼬이면서 북한이 보면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드디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지렛대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시진핑이 6월 달에 어디 갔었습니까?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겠죠. 네. 제가 일본말 잘 할지도 못하면 일본말 쓰기 이제 갱가도리, 네. 싸움다, 네. 우리 진영의 싸움다, 네네. 행동대장으로 김정은이 인정하고, 네. 그래 우리 친중, 네. 중국과 손잡고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었던 장성택이 죽이고, 네. 네 형 죽인 거, 네. 그래 눈 감아 줄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 변방, 정동 대장군, 네. 조선국방, 김정은 책봉을 해주고 나니까 네. 우리가 우려했던 그 상황이 이제 그 현실화된 건데, 네네. 사실 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구멍은 늘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고 우려해 왔지만, 네. 중국이 지난 6월 전까지만 해도 네네. 안보리 제재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애를 써왔고, 그동안 네네. 그간의 실적이 그걸 증명을 하는데, 네. 이제 중국이 김정은이한테 뒷구멍을 파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억의 동북 삼성과 보따리 장사하는 걸 누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군사위성으로 북한 보따리 장사들,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압록강 도망간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중국이 유전 파이프라인 가동해가지고 네. 북한에 이름 보내주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안보리 제재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유명무실했던 네. 그 안보리 제재를 그간 강력했던 안보리 제재를 유명무실화시킨 결정적인 게 네. 시진핑의 김정은 북한 왕 책봉 그 올 사건이 6월, 그렇죠. 올 6월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한 10만 명 정도의 그 노동자를 해외에 송출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년에 5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5만 명 정도가 중국인데 5만 명 정도면 2억 5천만 달러를 갖다가 중국에서 이제 인력 송출해서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보면 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허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산업연수생입니다. 교환 학생입니다. 교환 학생입니다. 산업연수생인데 알바 뛰고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친인척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네, 극단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저기 나가라 그러면 일단 저 압록강 살짝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단기 비자 내지 임시 통행증 받고 들어오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앞서 그 2017년 즉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을 호되게 다뤘거든요. 중국은 그렇죠. 호되게 다룰 때 그런 기준으로 하면 5만 명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아까 말씀하셨던 싸움닭 같은 지렛대 김정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산업연수생이다 뭐다 이런 조건 붙여서 5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있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일 모레 24일 그렇다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이제 스촨성 청두 가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 제기할 일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쪽에 네. 방점을 두고 왔고, 네네.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2008년 1월부터 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풀어주라고, 북한 착한 애들이라고. 아니, 안보리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좀 해주라고. 좀 풀어주라고. 최근에는 그 스웨덴 총리 왔을 때 네네. 얼마나 또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하고
철도를 이어가지고 철의 실크로드가 뭐 스웨덴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분이 완전히 참 거기 혼을 뺏긴 분인데 네. 철 실크로드 그거를 지금 유엔 안보리가 갖고 중국 대사가 네. 지금 강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한 짝짝꿍이 됐으니 네. 정은이 좀 뽀대게 달아가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호소할 뿐입니까 그분이? 그렇죠. 걱정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이번에 좀 북한 오늘까지 그 적용하게 되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보면은 이게 묘해요. 뭐냐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되냐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에 근거해 조치의 강화, 수정, 중지, 해제가 필요한지를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미국은 만약에 제재를 갖다가 추가로 위반하면은 제재를 강화하고 수정하는 쪽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이 결의를 준수하는 경우는 빨리 중지하고 해제하는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즉 북한이 작년 4월부터는 추가 핵실험과 추가 ICBM 발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그걸 근거로 해서 북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꿍짝 맞추는 게 문재인이죠. 거기에서 중국은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진전 상황에 따라가 아니고 네. 핵 미사일 상황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완화해 줘야 돼요. 그렇죠.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된 양보를 얻어내려면 네. 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협상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안보리 제재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중국은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의 자세는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나 지난 2년 동안 봐도 잘 아니까 그런 건 절대로 할 뿐이 아니고 네. 며칠 전에 있었는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도 네. 토론 없이 총의로 이제 채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한국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북한 인권 문제 지금 북한으로 송환했던 2명의 20대 청년들, 네. 청년들도 사람을 16명 죽인 게 아니라 네. 탈북 브로커였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통일부에서는 진술로 그 사람들이 16명 죽인 걸 확인했다는데 아니 무슨 그렇게 대단한 수사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끔찍한 범죄 행위를 이렇게 하룻밤 만에 다 자백을 받았단 말입니까? 아니 자백을 받는 건 둘째치고라도 아니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그럼 실제 16명이 저 북한에서 그런 같은 살해된 사체라도 발견해 봤대요. 네, 참.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어쨌든 북한은 이제 보면 조만간 워싱턴을 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다 보낼 준비를 착착착 하는 가운데 그나마 북한의 행동을 갖다 좀 제재하고 북한을 좀 괴롭게 만들었던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인 인력 송출 문제도 사실은 구멍이 뻥 뚫려서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시진핑, 김정은 지도 체제의 그 합의라는 거는 네. 시진핑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야, 네. 무슨 개혁 개방한다고 이렇게 부산스럽게 할 것도 없고, 네. 그냥 우리가 중국이 경제력으로 너희 막 북한 그래봐야 하얼빈시 2개 인구 합친 거밖에 안 되는데, 네 할아버지 시절 먹고 사는 정도는 식량 배급하고 쌀 좀 공급하고 원유 공급하는 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와 관계없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적 교류, 보따리 장사, 원유, 식량 공급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국가 수준에서 이제 밝힌 거고, 원산 갈마지구, 마식령 스키장 600만 명 보내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지금 2020년 내년에 몇백만 명 보내주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마무리하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김정은 동생한테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럽니다. 평양 동생이죠, 평양 동생. 정확히 얘기하면 평양 동생이죠. 우리 아버지 평양 분이니까. 평양 동생 김정은이한테 어이 정은 동지, 정은이 너희 아버지 김정일이가 한 얘기 기억 안 나니? 절대 중국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금 중국 시진핑이 하는 건 뭐냐니까 너희가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너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목표는 미국과 국교 정상화해서 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갖다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조선을 갖다 키워서 중국한테 맞서겠다는 것이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의 꿈이었어. 근데 너는 지금 하는 일은 지금 미국하고 계속 적대하면서 중국의 흔한 얘기로 뭐라 그러나요? 그저 겹방살이. 겹방살이도 아니죠. 머슴살이. 머슴. 그러니까 중국의 머슴살이 하겠다고 저 시진핑이 주는 조만한 조그만 그 떡고물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갖다가 기신기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남쪽에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남쪽 좌파 정부도 그리 오래 가진 않는다. 참.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자, 우리 김영환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